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교 핵심 경전 중에 하나인 중용에 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중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용이라고 하면 저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나는 A라는 사람 편에도 들지 않고 B라는 사람의 편에도 들지 않겠다. 난 그냥 여기서 중립을 지킬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꽤 많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특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중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중용은 이제 중이라는 글자와 이제 용이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용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중하면 보통 우리가 무슨 중자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중자죠, 그죠? 가운데. 그러면 이 가운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A 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가서 B 지점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기겠죠. 한 이쯤 되겠죠. C 지점쯤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cm다. 그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0cm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가운데 지점은 여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의 단위로서 정중앙을 얘기해요. 근데 중용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은 어떤 거냐 하면 이 가운데라는 것은 자, 여기 봅시다. 이것은 이게 시간 길이 단위로 여기 가운데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봅시다. 이 스튜디오 공간을.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이 스튜디오의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 왼쪽과 이 오른쪽의 가운데 자리가 여기라고 했을 때도 이게 가운데가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스튜디오 가운데가 아닌가요? 스튜디오 가운데 맞죠? 그 가운데라는 말이 굉장히 오묘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물리적으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가운데가 여기이지만 자, 제가 그림을 다시 점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다 여기도 찍고요. 여기도 찍고 여기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자, 물리적인 가운데 지점은 여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가운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세계를 잘 파악해야만이 중용이라는 경전의 의미를 알고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라는 의미, 가운데 중이라고 했을 때 저 가운데 중자는 어떻게 탄생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깃발이 이렇게 깃대가 이렇게 있고 깃발이 펄럭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극기 깃발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깃발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초등학생에게 깃발을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그리겠죠. 태극기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깃발의 형상은 저렇게 마구 그린다 그러면 고정시켜 놓은 거죠. 이 깃발의 그림은 바람이 반드시 이쪽에서 불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깃발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바람이 만약에 반대편에서 분다고 하면 깃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깃발이. 이거는 이쪽에서 불 때만이 이게 가능하죠. 반대편에서 불면 깃발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요 모습이 중자입니다. 이해갑니까? 요 봐봐요. 요 모습 요렇게 해서 중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중이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 이런 변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깃대, 축이 있고서 바람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이렇게도 나부끼고 저렇게도 나부고 앞쪽으로 나부고 뒤쪽으로 마구 펄럭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 바로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우리 연출가 선생님들이 쭉 서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뭘 합니까? 중심을 잡고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의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앉아서 방청을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부여잡고 저기에 있는 신창호라는 사람을 찍고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에 과연 내 마음의 심지가 이렇게 있고 내 마음의 심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이라든가 어떤 상황 여건에 의해서 깃발이 나부끼듯이 나부끼겠습니까? 안 나부끼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가운데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으로 취환하면 이 중은 바로 심이 됩니다.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용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용은 이 용자하고 같은 용자입니다. 이건 무슨 용자죠? 쓰임이죠. 쓰임. 그러니까 사용되는 거. useful.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죠? use. 그랬을 때 이 중용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됩니다. 중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자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계를 파악해야 하고 인간을 파악해야 하고 나 자신을 보아야 하고 나 주변을 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의 모든 관계망을 마치 깃발이 꽂혀 있는 데서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깃대가 이렇게 있는 데서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듯이 이게 중요한 말 이렇게 펄럭이듯이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용이 일러주는 지혜입니다. 일종의.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중용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용의 머리장, 중용의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보면 제일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쭉 이렇게 나열되다가 제일 뒤쪽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학생 시절에 모르긴 해도 글도 써보기도 하고 논문도 써보기도 하고 지금도 아마 글을 쓸 텐데 첫머리 글자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중간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마치 서론, 본론, 결론 혹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성, 정, 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첫 글자를 어떻게 쓰겠느냐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중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를 압축적으로 응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맹자라든가 논어는 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대화를 통해서 군데군데 엄청나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든가 맹자를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중용은 굉장히 알짜배기를 쫙 모아놨습니다. 특히 중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용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수도지위교. 그래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 저 세 구절이 유학의 총 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사고 중에 하나는 유교가 뭐냐?
유학이 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저 세 가지 내용을 해석을 잘하고 있으면 아, 유학이 얘기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천명지 위성은 뭐냐면 하늘이 명한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솔성지 위도는 뭐냐면 본성을 잘 따라가는 것을 길이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way, the way, 길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도지 위교는 뭐냐면 길을 잘 닦아가는 것이 뭐냐? 교다. 교는 여기서 말하는 교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고요. 교육이 아니고 컬처, 문화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길을 잘 닦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그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그 장치들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걸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로 썼지만 문화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천명이라는 말하고 성이라는 것하고 도라는 것하고 교라는 글자를 잘 인지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용의 첫 구절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구절을 보면 다시 써드릴게요.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중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심어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마음 심자. 그리고 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 자, 그랬을 때 이 중용의 첫 구절이 뭐냐? 첫 구절이 천명지 위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솔성지 위도 이렇게 됐죠. 세 번째가 수도지 위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이 천명이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성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여기 또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가서 도가 됩니다. 도라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다시 그대로 여기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뭘로 가죠? 교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천명이라는 것과 성이라는 것과 도라는 것과 교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죠.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 비도야. 저 무슨 소리냐?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게 저기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솔선지 위도해서 길이 있잖아요. 그죠? 길이라는 것이 이 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가수유리야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 한순간이라도 분리될 수 없다. 뭐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도는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겁니까? 내 몸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몸에 붙어 있죠. 길이 별도로 있고 나는 길이 없이 그 길 위에 내가 실려간다. 이게 아닙니다.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그냥 이렇게 길이 있어.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그냥 이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중용이 딱 일러주잖아요.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도라는 것은 어떻다고 길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한순간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뭐냐? 가리면 비도야.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카메라 촬영 감독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이 카메라의 길이 나의 길이에요. 그걸 딱 잡고 있잖아요. 카메라 네 혼자 찍어. 나 뒤에 이렇게 있을게. 아닙니다. 내가 쫙 잡고서 연출을 하면서 위로도 찍고 아래도 찍고 옆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길은 어떻다고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삶과 일상과 내 몸과 나의 이웃과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 딱 일러주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고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고로 군자 개신호 기소부도 공구호 기소불문. 이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군자는 했잖아요. 여러분들 군자 할 때 옛날에 보면은 이런 군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군자 혹은 여기에 대비되는 말이 소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소인, 대인 할 때 이 군자는 그러면 당연히 소인이겠습니까? 대인이겠습니까? 대인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군자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서양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군자를 젠틀맨이라고 번역해요. 젠틀맨은 뭐죠? 신사잖아요, 그죠? 신사숙녀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신사입니다. 신사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양을 갖춘 사람. 여기 앉아있는 방청객 여러분들처럼 나름대로 어른으로서 교양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랬을 때 군자는 어떻게 하느냐. 군자는 저기 보면은 개신호 기소 부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한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시적으로 모든 게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영역이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영역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대로 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러죠. 안 보이는 영역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나 제대로 어른다워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혹시 잘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군자다운 거예요. 그것이 중용의 모습이에요. 중용의 모습, 그러니까 중용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거 무시해버려, 치워버려, 이런다고요. 저 조그마한 거 없애버려,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보고,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보이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공구호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것, 못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 현재 당장 드러나거나 들리지 않는 것에도 어떻게 하냐? 무조건 고민한다는 거죠. 마음을 닫아듬고.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또 밑에 구절 볼까요? 막현호언 따라해 보세요. 막현호미. 그건 무슨 소리냐? 막현호언, 막현호미는 뭐냐면 얻는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가려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게 없다. 그 다음 미미한 것, 희미하게 있는 것보다 더 확 드러나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있는 이 지우개 눈에 딱 보이네. 만지니까 감촉이 있네.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것보다 여기 좀 공기가 쫙 있겠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납니다. 당장 증명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우개 다 보이죠? 이게 그냥 보이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공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중에 여러분들 숨 쉬는데 어느 것이 영향을 더 미칩니까? 안 보이는 게 영향을 더 미치죠. 이거 본다고 해서 숨 쉬는데 고민 있나요? 여기 당장 제가 만약에 분필로 막 하면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코로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숨 쉬는데 공기가 탁하니까 숨 쉬는데 괴롭겠죠. 안 보이는 게 그만큼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 고로 군자 신기독야라. 따라해 보십시오. 고로 군자 신기독야. 요게 뭐냐? 그러므로 군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데를 삼가한다. 여러분 신독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아마 도덕 시간에 공부할 때 보면 신독, 홀로 있는 데를 삼가하라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출제는 여기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홀로 있는 데를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무언가 아닌 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숨기거나 감추면 더 어떻게 된다고? 더 잘 드러나요. 거짓말하면.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잘 드러나요. 그게 중용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개방해버려라. 확 드러내버려요. 오픈해버려요. 열어놔버리라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뭔가에 쫙 이렇게 감춰있지 말고 그게 바로 뭐냐? 유교가 얘기하는 최고의 지향점인 인이라는 겁니다. 유교는 인이라는 걸 지향하거든요. 어지린자입니다. 어지린자. 그리고 사랑이고 이게 뭐냐면 개방이고요. 오픈이고 이겁니다. 중용이 지향하는 걸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독이라 그랬잖아요. 홀로 있기를 어떻게 하라고? 삼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있는다는 것은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폐쇄적인 거예요. 열으라는 거죠. 이해가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중용입니다. 다음 장 또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중용은 또 뭔 얘기를 하느냐? 희노애락. 희노애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희노애락지 미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지중. 지금 뭐냐면 기쁨과 화남, 노여움과 여러분들 노하면은 요새 좀 그 세속으로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열받는다, 화난다 이런 거거든요. 노여움 그런 것과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까지 마음에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펼쳐나지 않고 마음속에 쭉 갖고 있는 걸 중이라 그래요. 중이라 그러고 자 그다음에 발이 개 중절 위지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옳습니다. 겉으로 펼쳐져서 개 중절 했잖아요. 절도에 딱딱 맞는 것. 이 희노애락이 여러분들 감정 중에 기쁨 감정, 슬픈 감정, 뭡니까? 노여움의 감정,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감정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는 마음에 꼭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다쳤어. 슬퍼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니 다쳤어. 슬픈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그게 펼쳐내는 거예요. 발입니다. 펼쳐내서 그런데 어떠냐. 슬플 때 펼쳐냈으니까 어때요? 슬플 때는 당연히 울어줘야지. 기쁠 때는 웃어줘야 되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합한다. 조화 있는 생활을 조화롭게 한다. 이런 화자 있잖아요. 그죠? 평화롭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건 딱 맞는 것. 어떤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게 중과 화의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구절 보면 중야자 천하지 대본냐. 그럼 중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뭐냐? 천하지 대본냐. 세상을 경영하는 가장 큰 대본이라 그랬잖아요. 대본은 가장 큰 뿌리라는 것은 뭐냐? 가장 큰 원리, 기본 원리 혹은 원칙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정도 됐죠. 대통령이 만약에 마음을 잘못 쓰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어요. 국민들을 잘 통치할 수 없어요. 마음을 저스티스, 정당하게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 마음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야자, 화롭게 하는 것, 조화롭게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 보시오.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그러니까 저 평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것은 뭐냐? 세상에 인간이 가야 할 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야 할 달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길이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그죠? 쉽게 말해서 화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게 중용이 일러주는 그걸 갖다가 중화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구절 읽어봅시다. 치중화. 치중화라는 것은 중과 화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중과 화를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했을 때 어떻게 되냐? 천지위언. 천지위언은 뭐냐?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인간이 한꺼번에 같이 잘 어울려서 위자는 뭐냐면 자리를 잡았다 이겁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초등학생이 자리를 잡았다는 건 뭐겠어요?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뛰어노는 겁니다. 80대 된 노인이 막 초등학생 뛰어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은 자기 자리가 뭡니까? 노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처럼 성인들은 좀 점잖게 이렇게 앉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아주 초등학생 같이 어린 사람이나 중간에 청년들이나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있을 때 초등학생이나 노인은 힘을 잘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죠. 그죠? 근데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거운 걸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자리예요.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초등학생 네가 들어. 살까마니 네가 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자리를 잡으려면 뭐 어떻게 되냐? 중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유건. 따라해 보십시오. 만물유건에서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과 화라는 그런 위치에서 제대로 잘 자라게 돼 있다 이겁니다. 사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빗물이 내려서 비를 머금고 제자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령의 첫 구절은 바로 천명지 위성에서부터 만물유건까지를 쭉 보면은 대부분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떠냐,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러주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그 중용의 머리장을 이걸 가지고서 제가 여기 써놓은 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보시면 중용의 첫 구절에 천명지 위성이라고 했을 때 천명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성, 성이라 그런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명이 이꼬로 뭐가 됩니까? 천명이 이꼬로 성이 돼요. 그럼 하늘이 명령한 것, 하늘이 내려준 것, 그것이 뭐냐? 모든 사물에 있어서 본성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사고 같으면 모든 성품이나 사물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창조하는 거니까 만들어주지만 유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의 명령은 곧 뭐냐? 나의 자기 존재가 그 자체로, 자연 자체로 원래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성입니다. 자연성. 그러니까 자연성이니까 이 자연성이나 이런 본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이처라 그러죠. 네이처라 그럽니다.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죠? 그냥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인 DNA 같은 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 왜 태어났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어떻게? 원래 그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왜 물어요? 자연적인 건데. 어떤 사람은 크게 태어나고 작게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모든 사람은 뭐가 있나요? 원래 타고난 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천명지 위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용에서 말하는 혹은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내가 타고난 있는 그대로를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모두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유교는 이런 걸 묻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현실 세계를 강력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저 태도입니다. 남을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지금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합당한 겁니다. 부모를 욕을 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욕을 하거나 크게 나아가서는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야?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본성을 이미 안고 타고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뭡니까? 개성을 타고나죠. 그것이 바로 천명지 위성이 일러주는 사태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솔성지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소리를 하면 내가 타고난 본성을, 요거는 솔자는 뭐냐면 따를 솔자입니다. 따라가답니다. 내가 타고난 본성을 잘 따라가는 것이 뭐냐? 잘 따라가는 것이 way,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육도 단단하고 뼈도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운동선수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타고난 게 말이에요. 약골이에요. 근육도 적고 뼈도 약해요. 운동선수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미리 내가 만약에 나는 근육을 강하게 타고나서 뼈를 강하게 타고나서 파악한 사람하고 나는 이게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어. 대충 파악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뭐가 됩니까? 삶의 길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본성,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본성 자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유교의 공부론이에요. 본성을 파악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길, 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학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지위 뭐라고 했죠? 교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 다시 이제 그러면 그대로 나의 길을 수도라고 했잖아요. 이 수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등급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은 조그만해요. 요거만해요. 근데 계속 살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저걸 말음질 한다 그러거든요. 점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재단하고, 때로는 끼워 매고, 때로는 더 풍족하게 만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금씩 어떻게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수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더 나은 어떤 직위 이렇게 가잖아요. 한 단계씩 계속 등급을 높여가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삶의 전 과정에서 수도의 과정입니다. 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인들이 자기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삶의 길을 향상시켜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나의 교니까. 이 교가 여러분들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그랬죠. 이 교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나 제도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컬처가 되는 겁니다.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은 뭐냐면 천명지 위성에서 수도지 위교에 이르기까지 네이처를 자연성을 컬처로 인간의 문화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용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가죠? 문화를 성숙시켜가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가자는 거죠. 그거 자체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천명에서 성, 도, 교 저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천도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본성에서 네이처로 저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저거는 유전적 DNA를 물려받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천도는 천명, 자연의 질서, 그리고 모든 타고난 유전적 DNA로서 개성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을 잘 따라가는 것이 솔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 또 자기 본성을 확인해야 삶의 길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삶의 길에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나가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끊임없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걸 수도라 그럽니다. 수도자가, 수도성이, 그죠? 혹은 신부님이 왜 수도합니까? 도를 왜 딱 섭니까? 종교적 길을 한 단계 깨달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등급이 오릅니다. 그 등급은 그렇다고 단순하게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등급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와 중학교 졸업할 똑같으면 안 되죠.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와 대학교를 졸업해서 똑같으면 안 되죠. 마음이 나름대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양이 붙었던 다른 무엇이 돼서 풍부하게 살이 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등급이 수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도는 뭐냐? 삶의 길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일이에요. 사회의 발전과 지속을 위한 컬처의 창조예요. 문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간다는 자체는 뭐냐? 이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체도 뭐냐? 하나의 수도의 과정이에요. 삶을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여기 바깥에 있는 촬영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촬영했을 때와 올해 촬영했을 때 똑같아? 그러면 촬영 감독 왜 해요? 필요가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한 단계 무엇이 돼야 되냐? 기법이 좋아졌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세밀한 걸 찍는다든가 이게 나와야 돼요. 분명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중용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달도라는 겁니다. 오달도는 5가지의 보편적인 인간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 도리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륜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오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논어라는 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맹자라는 책과 이 중용에 등장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용에서 첫 번째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인간의 보편적인 도리가 뭐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곤재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유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붕우유신, 줄여갖고 친, 의, 별, 서, 신 이렇게 돼요. 저 5가지 보편적인 윤리가 중용을 시행해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해야 될 윤리 덕목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했죠?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오달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중용에서 얘기한 5가지의 보편적인 도리, 부자유친에서부터 붕우유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당겨서 보면 민주시민사회의 윤리로서 적합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친밀하게. 부모 자식인 만큼 뭡니까? 그만큼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죠? 예의를 지키고 해야죠. 나쁜 게 아니죠. 저렇기 때문에 저걸 당겨서 응용하는 겁니다. 군신유의, 군신이 있습니까? 임금이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신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금과 신하는 없어졌지만 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 가면 그 회사를 대표하는 CEO가 있을 테고 사장이 있을 테고 과장, 부장이 있을 테고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사이의 관계는 저걸 원용하면 되겠죠. 군과 신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유별, 그 다음에 곤재는 형제 간의 관계거든,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것들을 민주시민윤리로 다시 당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원리가 나오기 전에 이 중용의 길로 갈 때에 중용이 파악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일러주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여러분들 보통 중용에 보면 이제 귀신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귀신 하면 어떤 느낌 듭니까? 으시시하죠? 중용에서 말하는 귀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세계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삶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여러분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시면 지금 펴져 있습니까? 오므려져 있습니까? 지금 펴져 있죠? 펴져 있는 상태를 신이라고 합니다. 손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를 귀라고 해요. 그럼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귀신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일까요? 귀일까요? 신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온 오프가 이쪽이죠? 꺼지면 귀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중에도 뭐가 있으면 하루에도 낮이 있고 뭐가 있나요? 밤이 있죠. 낮은 신의 상태고 밤은 귀입니다. 우리 몸에도 눈을 깜빡이죠. 눈을 감으면 귀, 뜨면 신입니다. 귀신은 그런 객관적인 고스트나 여러분들 고스트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영혼할 때 고스트. 그러한 귀신, 객관적인 상황으로서의 귀신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귀와 신은 이거는 오물이다. 이거는 표다. 세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은. 세계 자체. 세계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음과 양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륜에서 일러주는 사람들을 전부 보란 말이에요. 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 세계도 펼치는 존재와 오므리는 존재가 같이 뭡니까? 이렇게 꼬여서 세상을 구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부모가 신이라면 부모가 베풀어 준다면 자식은 어릴 때는 그걸 받아 먹이니까 오므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중에 커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 갖다 주면 자식이 펴고 부모가 오히려 그 용돈을 받아서는 오므리는 이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군신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장유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도 이 손처럼 펼쳐질 때가 있어야 되고 오므릴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펼치기만 한다? 아니에요. 세상을 파악 못한 거예요. 그 세상을 여기에 도입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보편적인 도리가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덕행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삼달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삼달덕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삼달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인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지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지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용기는 용할 때 용기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이 3가지 보편적인 덕을 중용에서는 강요해요. 그러니까 이 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동의 중심, 행동의 핵심으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지라는 것은 뭐냐면 인지 능력이에요. 무언가를 파악하고 혹은 인식하는 능력 혹은 판단하는 능력 이걸 얘기합니다. 뭘 알아야 이 세계를 보고서 뭘 파악을 해서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무엇이다 인지할 거 아니에요. 인식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know 알 거 아니에요. knowing knowledge라 그러잖아요. 그죠? wisdom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지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내가 파고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지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넘어서서 이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닫힌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이거는 포용력입니다. 포용할 줄 아는 능력, 포용 능력, 그리고 이제 개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로 가면 뭐 사랑으로 가요. 이 지가 좀 쉽게 말해서 머리 쪽이라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인지 능력과 인식 능력 혹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포용하면서 혹은 가슴 속에서 개방하면서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 위에 있는 그 인지해서 안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뭘로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베풀어져야 됩니다.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실제 베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응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용은 행위 능력을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천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 혹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학까지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학까지 다니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고 가정합시다. 뭐 하게? 지식을 쌓아서 뭐 하냐고요? 지식을 쌓고 내가 어떤 걸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망을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베풀 수 있는 마음 자세,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뭡니까?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안 것하고, 내가 포용한 것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용은 뭐냐면 이 두 가지에 힘을 주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불의에 저항하거나 우리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들 보면 용맹하게 그냥 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고 할 때 막 쫓아가서 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만 보고서 용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용기일 수 있지만 지인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받아들이고 포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구현할 것인가. 그게 용기예요. 그런데 그 용기를 갖고서 실제 행동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되고 생각 자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필요한 뭡니까? 재물도 벌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용기의 바탕이에요. 커리지. 용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힘만 있어가고 으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과 포용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죠. 그걸 훨씬 넘어서 있죠. 그 용기가 이렇게 지인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인용을 세 가지 지인용을 해갈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중용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저 성이라는 거예요. 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성은 여러분들 진실할 성자예요. 진실하다 할 때 진실할 성자거든요. 진실할 성자는 뭐냐면 자연 자체가 진실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가 진짜 백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포장되고 가짜예요. 자, 그랬을 때 저 성이라는 것을 천도라 그러고 성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길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천지도야. 중용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지자 인지도야. 그럼 사람의 길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문화적인 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성스럽지 못해요. 자꾸 포장을 하고 거짓으로 꾸민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 자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성지자, 인지도야 합니다. 인간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5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박학. 박학은 뭐냐? 많이 배워라. 그 다음에 신문. 신문은 자세하게 물어라. 어떤 거 의심나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꼬치꼬치 물어라. 따져 물어라. 그 다음에 신사. 신사는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주 깊이. 그 다음에 명변.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별하고 구별해라. 이것이 옳은지 분별해야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저걸 줄이면 뭐가 되느냐? 학문, 사변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변적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학문, 사변.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변별하라, 구분하라. 그런데 어떻게? 독행입니다. 독행은 뭐냐면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독행이라는 것은 독실하게 행동한다 이거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박학하고 신문하고 신사하고 명변해라 이 말입니다. 온몸으로 공부하라 이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라 눈으로만 하지 말고 온몸으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저걸 하는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냥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안 됩니다. 왜? 중용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놓으십시오. 생이지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그러니까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들 탁 보면 알아.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방청객들 여러분들 해당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배워서 나중에 알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곤에는 피곤하다 이거요. 아주 꽉 막혔어. 꽉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펼쳐내고 걷어내고 알려고 하는 사람. 그걸 권위지지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이 세 개로 나눕니다. 생이지지는 배울 필요 없어요. 안 배워도 다 알아. 학이지지는 배워서 알고 이 사람은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의 단계에서 독행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여러분 천명지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생이지지자인지 학이지지자인지 권위지지자인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지 않고 쉽게 무조건 한다?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용이 강요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용에서는 어떤 걸 강요하느냐? 자, 나는 생이지지자다. 너는 학이지지자다. 당신은 권위지지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한 번 해서 1회 해서 어떤 것을 통달할 때 당신은 100번 하시오. 중용이 그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10번 해서 어떤 사람이 10번 정도 해서 어떤 내용을 터득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당신은 10번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당신 한번 1000번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아는데 나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100번 해봐. 됩니다. 대신에 이럴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딱 아는 사람은 보면 바로 시간을 무지 단축할 수 있겠죠. 100번 하려면. 이게 만약 1분 걸렸다면 이 사람은 100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지는 건 어떻습니까? 알았다는 차원에서는 나는 100분을 투여해서 100번 해서 알았어. 너는 한 번에 알았지만 알았다는 결과론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강요하는 건 뭐냐? 우리 삶에서 노력해라. 대신에 뭡니까? 무조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걸 파악을 했어. 그것이 바로 저기서 일러주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중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정쩡하게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과 이쪽이 있을 때에 정가운데 서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뭡니까? 상하, 전후, 좌우로 봤을 때 이 가운데에 서서 쉽게 말해서 아주 넓고 넓은 우주 공간의 들판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 속에서 중용의 본질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보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에 중용의 길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삶에서 멋진 인생을 구가하고 아름다운 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다. 우리 인생을 연출해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이 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요약하게 해서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